안녕하십니까. 어, 사형의 박준호 약사입니다. 오늘은 소양인의 독할 지향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음, 소양인의 처방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하고 리병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표병에는 또 한과 열, 또 리병에도 한과 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병은 비수한 표한병이고, 또 리병은 위수열, 리열병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표한병도 한과 열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소양이는 에, 표한병에서는 주로 숙지왕 제제를 쓰고, 또 열증에서는 어, 생지왕, 석고지모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증 중에서 특이하게 형방도적사는 생지왕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열을 결흉증이 생기기 때문에, 생지왕이 심장에 작용하고 또 열을 끄기 때문에 형방도적산에서는 숙지왕이 들어가지 않고 생지왕이 들어갑니다. 또 열증에 보면은 차전다라든가 형방사백산에서는 다 생지왕 제제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리병에서도 보시면은 이 한증에는 어, 주로 숙지향제제가 들어가고요. 또 열증에서는 생지향이나 석고, 지모 이런 제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독활지향탕, 소양인의 소화제라고 할 수 있는 식체 비만에 사용하는 독활지향탕, 또 식체뿐만 아니라 내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식체가 생기고 또한 내풍이 생겨서 또 중풍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쓸 수 있는 예, 제재입니다. 독활지향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활지향탕은 우리가 이제 그 소양이는 어, 신 비대신소이기 때문에 비 위쪽이 열이 많고 크고, 그다음에 신대장이 적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소양이는 그 어, 양어병리가 아니라 음허병리입니다. 그래서 비신음허. 근데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음어증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장이라는 거는 그 양어 비장은 이 수습 운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비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습 운하가 안 돼서 설사한다거나 이런 그 비양어증이 주로 생기지, 그 비음어증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기존 의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없지는 않고 비음어가 있긴 있지만은 비양어가 훨씬 더 큰 병리입니다. 왜냐하면 비양어기 때문에 어, 그 비음어에 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잔인한 약물들, 좀 그 무거운 약물들, 또 전해질을 많이 보급하는 약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숙장 같은 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양어증에서는 더 설사하고 더 비습 때문에 더 설사한다거나 이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음호에 쓰는 그 약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양이는 음어병이기 때문에 신음허, 비음허, 안음허, 이런 음어병입니다. 독갈증의 제약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구성은 숙지향이 그 주약으로 되어 있죠. 숙지향 4돈, 산수유 2돈, 그 복령, 핵사, 목단피. 예, 이렇게 보시면은 육미지향탕이죠. 예, 육미지향탕의 어떤 그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풍하고 독칼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독활지향탕도 어, 육미지향탕의 그 변화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용은 주로 식체 비만, 소양인의 소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양인의 식체 비만, 그 다음에 또 복통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허 오열, 음이 허해서 오후에 열나는 그런 음허 오열증이죠. 그 다음에 중풍이나 구토, 구중냉연이라든가 입안에서 침이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중풍이죠. 중풍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또 상약 구토도 이것도 중풍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안화서, 그다음에 냉두통, 그다음에 학질이 발하면은 그 학질이 발현해서 추우게 되면은 형광 패독산을 쓰고, 그렇지 않고 학질이 발하지 않으면은 독활지향탕을 씁니다. 왜냐하면 독활지향탕이 표리 겸증을 작용하기 때문에 형광 패독산과 독활지향탕으로 학질이 발현됐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미지향탕에서 간신에 작용하는 어, 구기자를 빼고 방풍하고 독활을 가한 처방입니다. 독활지향탕은 독활이라는 의미에다가 또 육미지향탕이라는 지왕이라는 의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육미지향탕은 신허와 음호를 다스리는 처방인데 거기에다가 독활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방풍은 주로 상추에 작용하고 독활은 하추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풍하고 독활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약의 기운이 중초인 위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호주석원에서 보시면 오후가 되면 미열이 오르고 물을 마시고 등이 시리고 구토가 나오는 증상은 표리 음량이 모두 허선된 겁니다. 그걸 한자로 얘기하게 되면은 음, 음수 배한 이후, 이게 원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때는 독활지향탕하고 12미지향탕을 씁니다. 음호오열증에. 독활지향탕은 12미지향탕보다는 음호오열 증상이 좀 없는 경우입니다. 음호오열이 있기는 있는데 식체 비만이라든가 복통이라든가 중풍성 구토 증상이 더 심하면 독활지향탕을 사용하게 되고, 식체 비만이 별로 없고 음호오열이 심하고 토혈 같은 경우에는 12미지향탕을 쓰게 됩니다. 또한 음호오열이 오래됐으면은 12미지향탕을 사용하는 거고, 오래된 것이 아니면은 독활지향탕을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좀 증상이 심한 음호오열 중에는 12미지향탕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활지향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구토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토가 아니라 중풍성 구토를 말합니다. 입안에서 침이 올라가는 것도 구토에 속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음호와 신호가 진행되어서 중상포까지 영향을 미치면 비위에 음이 부족해서 위산 결핍이 되기 때문에 위 기능이 저하돼서 발병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고 답답하고 구토를 하고 심하면 토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독활지향탕을 소량인의 복통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량인의 복통에 사용하는 방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석고삼탕은 이 고삼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고 활석이 주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활석고삼탕이라고 하는데, 이 방제는 급성 복통에 사용하는 거고요. 계속 오래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활지향탕을 하고 활석고삼탕을 같이 활용해서 복통을 치료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독활지향탕은 식체 비만, 좀 소화가 좀 안 되는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육미지향탕은 식체 비만보다는 만성적인 복통 그럴 때 그래서 쓰는 거고, 형방지향탕은 이것도 육미의 가감방위로서 육미지향탕에서 숙지향을 4돈에서 2돈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수작용을 하는 그 약들을 더 보충해서 설사를 어, 치료하면서 복통을 수반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소양인의 한증에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소양인 병 중에서 중풍과 토열과 구토와 복통과 식비비만 5대 증상은 한 계통에서 나왔고 경중에 차이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병의 진행 상황과 경중을 말한 것입니다. 독활지향탕은 위장의 적응증은 주로 상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식체 비만이 되겠습니다. 결국 윗배가 막힌 데 답답하고 급기야 체기가 생기고 또 복통까지 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비만, 식체, 복통이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활지향탕은 비만, 식체가 주증이고 복통이 겸할 때 사용하는 거고, 육미지향탕은 본격적인 복통 처방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복통을 지나 설사까지 나오면 마금tuk으로 보고 형방지향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독활지향탕의 본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지향하고 산수유가 들어가서 음허와 신호를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방풍이 들어가 있죠. 이건 방풍은 주로 상투 쪽에 표사를 풀어주는 약이고 거풍 승수배 효과로 감기나 근육통에 사용합니다. 또 동무 이재마 선생님께서도 방풍은 1차적으로 의감약이라고 하였으나 이 복통, 설사, 분노, 하열 등 내장 질환에 기존 한약에서 사용한 사용례가 있습니다. 또 독활은 하초의 방광의 진음을 보호하고 중상초의 한습을 제거합니다. 또 이 독활은 향이 강하고 행기 이습 작용이 있기 때문에 눅눅한 곳을 잘 말려서 식체의 요약이므로 처방용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단피가 들어가 있죠. 이 목단피는 혈혈과 어혈을 풀어주고 비위의 기능을 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체 비만이라든가 복통, 구토, 토열, 중풍의 전구증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방지향탕의 가감법에도 보면은 식체 비만에 목단피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단피가 식체 비만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단피의 청열, 양열 작용을 위장의 염증과 우려 상태를 푸는데 응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용례는 전통의 한의학에서 없는 아주 특이한 용례라고 하겠습니다. 육미지향탕의 가감방을 위장 질환에 치료한다는 것은 기존 의학에서는 거의 사용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미라든가 이런 독활지향탕은 기존 의학으로서 바라보면은 처방이 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체질 병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 방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방풍하고 독발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약이 그 중초 위 부분으로 작용하도록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또 소양이는 그 위수열 이열병하고 비수한 표한병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위수열 이열병에서는 위가 기능이 항진된 겁니다. 그래서 위산 과다라든가 조잡이라든가 속지름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벽은 좀 습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혈증이기 때문에 열을 끄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죠. 그다음에 비수한 평합증에서는 위 기능이 좀 저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이 분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식체 비만 이쪽이 잘 생깁니다. 또 위 점막은 건조한 상태고 또 물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수한 표한병에서도 열이 끼게 되면은 그 물을 좀 많이 먹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형방지향탕이라든가 독활지향탕에서 석고, 지모, 생지향 같은 경우를 어, 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대장에서는 위하고 대장에서는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위에서는 위수열 이열병에서는 그 위가 습하지만은 대장은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 쪽이 많이 생깁니다. 소량의 위수열 이열병에서는 그래서 또 병이 진행이 되면은 그 음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음호로 되면은 육리지향탕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 비음어가 되면은 토탈지향탕으로 진행하는 거고 또 간신 음어로 되면은 토열 쪽에 사용하는 12미 지향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수한 평원병에서는 위산 분비 저하로 식체 비만이 생기고 위가 건조하죠. 대신에 이제 대장은 습하해서 설사가 많고 병이 진행하면은 망음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위주얼 위혈병에서는 석고 지모 생지향 제제인 형방사백산이나 양적산화탕을 사용하고 또 비수한 표한증에서는 숙지향 제제이죠. 독활지향탕이라든가 육미지향탕이라든가 형병지향탕 이런 제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욕과 소화 땀을 분류해 보면은 위수열열병은 식욕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어 근데 양격산화탕에서는 이게 그 열이 화로 변하기 때문에 이 그 위 기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잘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위수열 이열자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흐르죠. 비수한 평안병은
위산분비 저하기 때문에 식욕저하라든가 잘채기가 생기고 그 손발에서는 땀이 좀 나지 않는 손발이 좀 건조하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가 땀이 없기 때문에 어 건조하고 잘 갈라지고 그런 증상이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위수열 이열자에게 열증이죠. 석고지물 생지향증에 한증약인 숙지향이나 산수유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산수유가 수렴되기 때문에 어 약 약을 복용하게 되면 속이 더 쓰리고 변비가 유발됩니다. 위에서는 산이 더 많아졌고 대장에서는 이 조증이 생겼기 때문에 변비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증, 숙지향이나 산수유를 쓸 증에 열증약인 형방사백상이나 양격산화탕을 쓰게 되면은 어 위가 건조하고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위산 분비를 더 억제하기 때문에 위는 더 마르고 대장에는 반대로 습이 많아져서 설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위, 대장은 서로 반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위산이 부족했을 때 숙지향, 산수유가 들어가면 맛이 시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위벽이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소양인의 식체에는 숙지향하고 산수유가 균약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독활지향탕은 중초 위에 작용하는 것이고 신것이 부족하므로 신것을 위에다 보충해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식체 비만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산이 결핍되면 위 자체에도 순환 장애가 생기고 부을 수도 있고 또 우려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목단피로 우려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때의 목단피는 하초의 혈액순환에 작용하지 않고 위부의 순환 장애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대 비만이 있는 사람이 배가 잘 아프고 잘 토하고 또 토할도 잘 어 하면 중풍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본방을 중풍에 쓰는데 소양인의 식재 비만은 일종의 그 위풍이 동하는 것이고 위풍이 심해지면은 중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방풍하고 독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위 자체의 건조가 심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뇌생통이 생길 때 또 이 독할지향탕이 동풍을 방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약을 중초 부위에 작용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 소양인이 평소에 잘 체하고 구토가 생기고 가스가 많이 차는 그런 식대 비만증이 있으면 이분은 이제 중풍이 오기 쉬운 체질입니다. 따라서 독할지향탕을 써서 예방하거나 치료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거와 좀 틀리게 그 이열이 많아서 발광, 서모하는 동풍에는 독할지향탕을 쓰는 게 아니라 열을 취는 어 백호탕 제제인 지향백호탕을 써 줍니다. 이때는 수족과 머리가 싸늘하고 뒤틀리는 음호동풍에는 독할지향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할지향탕은 어느 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태 비만. 그렇다고 식재 비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식재 비만이 자주 있는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방귀도 잘 뀌는 모든 잡병에 영향합니다. 이 독활지향탕의 증 중에서 방귀가 잘 나온 방귀를 잘 뀌는 사람입니다. 독활지향탕을 쓸 사람은. 왜냐하면 위산 분비가 적기 때문에 식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양인의 위산 부족성 위장병에 주로 쓰고 중풍 구토라든가 중풍의 전조증으로서 어 평소 잘 체하고 토하려 하기도 하고 또 어질어질 하기도 하고 또 입도 실룩실룩거리고 손바닥을 잘 저리고 하는 요런 증상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 또 학질이 바라면은 형광포도산, 학질이 바라지 않으면 독활지향탕을 쓰는 겁니다. 표류겸증에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안화살 특징이라든가 음호로 식욕부진이 있다거나 음호 복통이 있다거나 음호 요통이 있을 때 독활지향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